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정시 오후 2시 21분을 향해 달리고 있고요. 오늘 제목은 이제 진짜 바닥 그리고 애플 이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부터 이야기할까요? 애플 이야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네, 좋습니다. 제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이 흐름을 좀 보고 계신데 장이 흐름을 보면 조금 크네요. 잠깐만 제 화면을 조금 작게 할까요? 예. 그냥 갈게요. 우리나라 지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우측에 보고 계시겠지만 어제 어처구니없이 많이 하락했었죠.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하락폭의 절반을 지켜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기준으로 종가가 2655포인트, 2655를 지켜주면 나름 어제 하락폭의 절반을 되돌리니까 나름 의미 있는 저점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좋은데 보통 이런 거래량은 이걸 감쌀 때 증가를 해요. 감싼다 이게 장악형이라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예를 들면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감싸는 것을 장악형이라 그럽니다. SK 하이닉스 차트인데 이렇게 되면 이 음봉 자체를 감쌌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힘이라 그럽니다. 쉽게 하면서 하이닉스는 다시 어지간해서는 최소한 며칠 동안에는 11만 5천 원을 내려갈 수가 없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놓고 보면 나름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요걸 이제 조금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급락했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는 5일선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잘하면 다음 주도 시현될 수가 있는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흐름을 놓고 보면 물론 코스닥을 내 친구들이 말아먹었어요. 누가?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BM이 시가총 2이면서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아먹었다는 게 뭡니까? 지금 지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까지는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습니다. 왜?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똑같으면 어제 하락폭의 절반이면 대략 포인트로 이거는 865가 됩니다. 그러니까 865포인트 정도를 잡아두게 되면 나름 이 양봉의 의미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제 한번 봤던 어제 하루 전날 월봉을 그어놓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코스피가 정상화로 가는 과정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로 나왔던 2020년 3월은 좀 부진한 흐름이었고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17년도가 좋았고 이제 18년도부터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던 중에 그게 10월 달에 상당히 강한 15% 이상의 압력을 받다 보니까 훅 빠졌었는데 이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종목의 노이즈가 큰 거는 뭐냐면 이때는 하락 추세였어요. 한번 더 때린 거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어떠냐?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다가 툭 때렸었는데 사실 코로나는 한 달에 끝났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훅 빠졌었기 때문에 장중한 때 뭐 1400포인트까지 빠졌지만은 그거를 그 달에 다 땡겨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캔들 기준으로 분석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 하락폭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락폭의 꼬리의 길이가 이게 꼬리라 그럽니다. 꼬리의 길이가 몸통이 중간에 회복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장이 왔습니다. 그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물론 이 노란색의 밴드가 닿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수평선을 잘 그었다 차평할 건 아니지만은 15%가 빠있다 그러면 재작년 3월달 2018년 10월달에 버금가는 월봉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한다면 그 다음 달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큰 봉이 나와서 최하의 경우 2011년도는 한 번 더 때린 경우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10% 15% 나오게 되면 이날도 땡겼고 이날도 땡겼고 대부분 당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그래도 이런 시도 자체가 2월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 이걸 중심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애플입니다. 애플. 잠깐 좀 볼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여기 기사가 있는데 자, 애플이 보면 팀쿠 매직 각종 악재에도 사상 최대 매출. 최근에 장이 하락한 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부진도 있었어요. 넷플릭스의 실적 부진. 그래서 넷플릭스발 실적 부진이 성장주에 엄청난 부담을 줬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잘 나왔지만 앞으로는 나쁠 것 같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가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불구하고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 물론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가 올렸다. 한 2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분기 매출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애플은
1분기가 잘 나와요. 왜 그렇죠? 아이폰이 9월 달에 나오니까. 우리나라 1분기가 1월 달부터 3월입니다만 애플은 9월 결산 법인이라 미국 회사라 10월 달하고 12월 달이 1분기예요. 이 기사만 이렇게 쓴 거지 얘네들 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2.2달러가 나왔고 아이폰이 중국에서 다시 이리저리 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애플 이야기를 하느냐? 애플이라는 회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국 증시는 어쨌든 미국 지수가 올라야 돼요. 애플은 다우존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다우지수.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은근히 잘 보면 얘네들이 저점을 안 깨요. 저점 상향. 그리고 나스닥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변동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졌지만은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점을 우리가 바닥에서 주식을 잡을 때는 정말 미세한 것까지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기준점이 안 생깁니다. 자, 여기에 애플이 있는 거예요. 애플. 그럼 이 애플의 실적이 지금 이 시세가 반영이 안 됐지만은 지금 5달러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시가리에서 5달러라고 정도 계산하게 되면 지금 애플의 주가가 오늘 밤 예상하는 거는 165달러 정도에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애플의 주가 출발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하이닉스 차트와 거의 유사해져요. 그쵸? 요 정도 되게 되면 이 자리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애플이 당기면 애플은 물론 성장주 열비도 갖고 있고 투자 안전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이 글로벌 장이 뭐 금리가 폭등을 했든 뭐 러시아 미국 이슈가 있든 뭐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든 간에 1월 달에 이 난리가 난 가장 결정적 원인은 모든 게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뭐 몇면 따지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뭐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약세가 조금간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 MSCI 분기 리뷰도 확정이 났어요. 이제 2월 15일 날 공식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투자자별 동향에서 기관들이 철저하게 어제 수급을 보시면 하루 전날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 보면 되죠. 아유, 잠깐만요.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외국인들이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을 무려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이건 뭐죠? 보호예수 외국인들은 거의 보호예수 락업 물량이 없었어.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사실 어제 80포인트 빠질 때 삼성전자 많이 판 것도 아니야. 그냥 다 팔았던 거야. 중요한 건 어제 첫날 LG 에너지솔루션을 외국인이 팔 물량들은 거의 일정 부분 나왔어요. 첫날부터 팔자고 작정한 물량들은 기계적으로 얘네들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LG 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지수에는 편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10%가 아니고 플러스 10%였다. 6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수는 오늘 100포인트 올랐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건 옳지 않아. 얘가 오르면 오를수록 중요한 거예요. 얘가 오르면 오를수록 다른 애들이 죽어요. 왜? MSCI 스탠다드 지수까지 편입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철저하게 이제부터 쳐줘줘야 돼. 이렇게 45만 원 전후에서. 얘가 쳐줘주면 그 수급 자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시 땡겨버립니다. 땡겨. 좋은 수급이에요.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오히려 이제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어제 기관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무려 작네. 잠깐만 봐봐요. LG에너지솔루션 기간이 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숫자가 좀 많죠. 이게 3조 원이에요. 3조 원. 3조 원을 샀어요. 이 중에 연기금 2조 원을 샀고요. 나머지 애들이 1조 원을 샀어요. 연기금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 가장 커잖아요. 가장 국내 패시브 자금 중에서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연기금이야. 이런 투신보다. 투신은 우리가 말하는 펀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냐?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종합주가 있어요. 코스피. 여기에는 오늘 이제 얘가 움직이죠. 뭐 10%. 얘가 오늘 거래소 뭐 아까 말한 대로 2,665 이런 포인트에 얘가 반영이 돼요.
어제 종가부로.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았는데 우리가 어제도 한번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직 어디 코스피 200에는 반영이 안 돼요. 여기에는 없죠. 없잖아. 이거 언제 반영되는데? 이거는 특례 편입으로 3월 동시만기에 될 거예요. 동시만기.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을 어제 다 산 거야. 사건 사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마찬가지. 어제 많이 팔았지만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매도 강도가 둔해져요. LG 에너지솔루션 쪽에서는. 어제 280만 주 팔았잖아. 이거 둔해져. 왜? MSCI 스탠다드 지수에 편입이 돼버렸거든. 그럼 대략 6천억 정도가 따라간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뭐가 무슨 소리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늘어질 거예요. 계속 한 50, 제가 볼 때는 5,055 다시 가는데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얘가 계속 늘어질 거야. 이렇게 계속. 그렇다고 턱없이 죽지도 않고. 얘가 늘어지는 순간 수급들이 다시 낙폭으로 많이 빠졌던 특히 제가 딱 볼 때는 하이닉스가 매력적이야. 하이닉스 쪽으로 딱 붙여버린단 말이야. 물론 하이닉스가 오른다고 해서 뭐 반도체 종목이 그냥 오르는 건 아니야. 근데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좋게 봤던 회사들은 빨리 회복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심텍 같은 회사는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 FPCB에다 증설했죠. 이 애들이 빨리 반영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장이 올라가도 철저하게 원래 좋은 애들이 가야. 원래 좋은 애들이 뭐야? LG노텍 원래 좋으니까 빨리 가는 거야. 그럼 LG노텍은 뭐야? 카메라 모듈이야. 그러면 개별 주관점에서는 카메라 모듈 봐야 되는 거야. 다시 자화전자를 봐야 되고 자화전자 또 인탑스를 봐야 되는 거고 다 반영이 돼요. 게임주는 지금 잘 안 보이잖아. 컴투스 홀딩스도 그렇고 이메이드고. 너무 조금 리스키하다 생각하는 건 조금 내껴놓고 좋은 회사 중에서 빠진 애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 애들도 좋은 회사들이야. 좋은 회사의 기준은 뭐야? 애플이 그냥 오른 게 아니잖아.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오른 거잖아요. 구글 체크하시면 돼요. 다시 여러분들 생각보다 저는 이 영상을 매일 이제 거의 하루에 뭐 15분 내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돈이 이제 물려 있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고 돈이 물려 있어. 돈이 어디 있어? 그죠? 또 신규도 마찬가지. 미리 돈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딱 이런 상황이야. 지금 자리에서는 에이씨 또 뭡니까? 물릴 때 물리더라도 그래 내가 다시 코스피 2600 가면 지금 산 물량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단은 딱 생각을 해놓고 예? 코스피 2600 좋아. 코스닥 850 해놓고 일단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갈다가 어설프게 잡지하다. 일단은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빠진 장은 월봉의 시작을 어지간해서는 월봉이 오늘 마감이 되잖아. 1월봉이. 월봉이 마감이 되면 조순 같은 경우는 잠깐 올랐다 대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의 저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시장은 어느 정도 잡혀요. 우리 장이 여러분들 수요일까지 휴장입니다. 휴장이지만은 어쨌든 보게 되면 미국 증시도 우리가 쉬는 동안에 오히려 악재보다 호재로 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렇죠? 우크라이나 이슈 내려갑니다. 금리 이슈도 잠잠해져요. 연휴 때 뭐 뻥 터져서 불안해서 오늘 팔고 그랬으면은 이런 힘이 안 나옵니다. 이거를 장중원의 힘이라 그러는데 이런 힘은 일단은 속는셈 치더라도 오늘의 저점을 다시 이탈하면 내가 뭐 앞뒤 안 가리고 손절할 생각을 하고라도 붙어야 되고 내가 만약 주식을 갖고 있다. 이거는 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명절 쉬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장이 오든 요런 장세 확 땡길 수도 있고 땡기다 말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또 땡기는 척 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낙폭 과대만큼 강한 매력도는 없어요. 시장을 보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바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데이터가 바로 ADR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ADR을 뭐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인데 이런 데이터 파란선 지수고 코스닥인데 ADR이 70% 미만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극단적 감매돼요. 그리고 특이하게 지수가 먼저 내려온 거죠. 대부분이 지수는 ADR보다 늦게 내려와요. 대부분이. 지수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빠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나고 나면 빨간 선이 먼저 올라가요. 왜? 순환이니까. 이 5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을 건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60m로 내려가는 거는 작년도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11월 30일.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는 3월 달에. 그것도 열흘을 넘지 않아요. 이 데이터가 60을 깨는 순간 항상 다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가장 다이나믹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또 다음 주도 이런 영상을 찍겠지만은 저는 자신 있게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가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은 2월 달에 엄청난 돈 벌 기회를 돈 벌 기회라보다는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지금 조금 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물릴 때 물리더라도 물릴 거 없어. 이상입니다.